자,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각형. 첫 번째 이제 직사각형이 있고, 자, 공부를 할 때 일단 첫 번째 뜻, 그 다음에 성질. 근데 성질은 다 대각선에 관련된 얘기다. 오케이?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뜻은 뭐야? 뜻은 이미 정해놓은 약속이야. 이렇게 얘를 직사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야. 우리는 이걸 어떻게 기억해야 돼? 암기해야 되는 거야. 암기. 알겠지? 암기. 수학에서 암기는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구구단도 암기잖아. 그치? 이해하고 끝나면 도움이 안 되잖아. 이해하고 외워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외우고 쓰면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직사각형. 직이란 말은 직각이란 뜻이겠지. 그치? 사각형인데 직각이 있는 뭐 이런 거겠지. 그런 거에 관련된 게 있지. 자, 우리 한글이 또 네가 있고 네가 있잖아. 그치? 어이가 있고 아이가 있잖아. 정확하게 딱 기억하자. 네 개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한다. 직사각형.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뭐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인 사각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표현 그대로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알겠지?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마. 제발 좀 뜻은. 알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지. 이름은 약속이지. 그렇게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렇게 다 돼 있잖아. 근데 쟤는 좀 그렇게 안 생긴 것 같아.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미순이가 있다고 해봐. 쟤는 좀 미순이보다 영순이가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치? 이미 정해놓은 약속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약속이니까. 자, 얘도 그래. 똑같이.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약속을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게 수학 공부를 하는 태도다.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고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A, B, C, D 이렇게. 자, 그리고 직사각형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므로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있는 거지. 평행사변형 안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었어? 5가지. 그건 조건이었고요. 성질은 3가지가 있었지.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였지. 직사각형도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항상 이게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얘기해야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렇지? 그다음에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행사변 뜻이 뭐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지. 얘도 그렇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이 들어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안에 춘천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춘천에 있는 모든 땅은 다 강원도 땅이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자, 직사각형 뜻, 얘가 뜻이었고 그다음에 성질은 뭐에 관한 성질이라고? 뭐에 관한 성질? 대각선. 따라합시다. 대각선. 자, 성질은 다 대각선에 대한 이야기다.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얘는 평행사변에서 나왔던 거지? 그러면 평행사변형 다른 건 뭐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지. 평행사변형 또 가지고 있는 거잖아. 얘는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만이 가지고 있는 건 뭐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야. 오케이? 알아들었니 얘들아? 자, 그 얘기고 이제. 자, 그다음 뭐 직사각형의 성질 방금 전에 얘기했고 그다음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이 조건을 추가했더니 직사각형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아까 직사각형만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 방금 전에 했던 얘기 중에 직사각형만 가지고 있는 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내각의 크기도 같다는 거 맞아. 자, 평행사변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이걸 그냥 무식하게 외우잖아. 그러면 삶이 힘들어진다고. 알겠지? 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 되는 조건은 평행사변형에다가 직사각형의 뜻이나 성질을 추가하면 직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좋아. 자, 그러려면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을 정확히 기억해야겠지? 자, 직사각형의 뜻이 뭐였어?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했지. 그 말은 한 각이 뭐라는 거야? 직각이라는 거지. 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의 뜻이나 성질을 가져와야 된다. 근데 직사각형의 뜻은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해. 어떻게?
한 내각이 직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오케이? 이 말은 한 내각이 직각이라는 것은 자, 한 각이 직각이면 얘가 직각이면 평행삼이 되니까 얘도 직각이고 나머지 이 두 개도 더해서 180도가 되니까 직각이 되겠지.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내각이 직각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 이거지. 근데 표현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해되고 있니 지금? 자, 그 다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의 뜻을 만족하는 거 요거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직사각형의 성질은 대각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직사각형만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였지. 평행사변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잖아. 그지?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직사각형이 된다 이거야. 평행사변이. 평행사변형에다 얘 한 내각의 직각이면 직사각형이 되고 평행사변이인데 두 대각선의 길이 같으면 직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근데 얘네 둘을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다?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로 기억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표현이 약간 다른 것뿐이라고. 알아들었니? 자, 이제 마름모 봅니다. 마름모. 자, 마름모의 뜻.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야. 마름모하면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알겠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마름모라고 한다. 알겠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자, 마름모의 성질이 있을 건데 마름모의 성질, 네 변의 길이 같다는 게 이제 A, B, B, C, C, D, A, D 이렇게 같다는 거겠지. 마름모의 성질은 또 뭐에 관련된 이야기겠어? 대각선에 관련된 이야기겠지. 자,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여기서 수직이란 말이 추가가 된 거지. 평행사변형에서. 그치? 평행사변형은 그냥 이등분한다잖아. 근데 마름모는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 대각선이 이루는 이 각이 직각이 된다. 그 얘기야. 알겠지? 직각이 된다. 자, 그래서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 이거지. 수직이다. 오케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뜻, 성질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여기서 평행사변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여기서도 마름모가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여기 나와 또. 자,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중에 뭐하고 뭐가 추가된다고 했어? 평행사변형인데 직사각형의 뜻 추가된다고 그랬지. 그리고 또 평행사변인데 직사각형의 성질 이게 추가된다고 했지. 그래서 1번이 뭐였어? 직사각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 살짝 바뀐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어? 평행사변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한 내각이 직각이다. 그러면 모든 각이 다 내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직사각형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고 했지? 그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였지. 오케이? 얘도 똑같아. 평행사변이 마름모가 되려면 마름모의 뜻과 성질 중에 하나씩을 가져오면 되는 거야. 자, 1번은 뜻하고 관련돼 있겠지. 마름모의 뜻이 뭐였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했잖아. 그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을 바꾸냐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로 표현을 바꾼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으면 모든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하고 똑같아. 왜? 자,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다고 해봐. 그럼 얘랑 얘가 같겠지.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랑 얘랑 같겠지. 그치? 그럼 결국에 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지. 아, 그러니까 평행사변의 마름모가 되는 조건 첫 번째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얘가 있는데 얘는 마름모의 뜻에서 오는 거다. 이웃하는 두 변이 같다는 것은 결국에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거지. 그 다음 평행사변이 마름모가 되려면 마름모의 성질 중에 대각선에 관련된 내용 그게 추가가 되면 된다고 했지. 자, 마름모의 대각선의 성질이 독특한 성질이 뭐였어?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거지.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그냥 이등분한다잖아. 거기서 이제 수직이라는 말이 추가가 된 거지. 그럼 두 대각선이 수직이라는 말을 해주면 되겠지?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아니면 뭐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하던가. 수직이다, 직교한다 같은 말이다. 알겠지? 가로쳐 여기다가 직교한다.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다 슉 가로하고 직교한다.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수직이다, 직교한다. 자, 또 이렇게만 하면 또 귀찮으니까 우리 문제 좀 풀어보자 얘들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직사각형의 뜻.
네 대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직사각형의 성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 얘기였지. 그지? 자, 그러면 뭐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 자,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이겠지. 그치? 여기가 10이야. 그럼 여기도 5고 여기 5겠지. 그럼 x가 5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y거라고 있고 y. 근데 요 삼각형 봐요. 요 삼각형 이렇게.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보면은 여기랑 여기 더한 게 여기잖아. 근데 여기가 또 37도야. 왜 그럴까?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 같은데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니까 요 길이 다 같아.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그럼 여기가 37도면 여기도 37도야. 37 더한 게 y라고. y는 뭐야? 74도겠지. 알아듣고 있니 지금? 자, x, y 다 구했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평행사변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자, 평행사변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지?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1번이 뭐였어? 1번. 그래, 한 내각이 직각이다. 한 내각이 직각이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거지. 그 내용이 있으면 되겠지. 자, 1번 A가 90도다. 얘가 90도. 그럼 한 내각이 90도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되겠네. 얘는 맞았어요. 자, 그 다음 2번 A와 B가 같다. 얘랑 같다. 그럼 얘랑도 같아야 되나? 어? 맞아? 평행사변형인데 A도 A랑 B랑 같아. A랑 B랑. 그럼 봐. 평행사변형이면 얘랑 얘도 같겠지. 얘랑 얘도 같겠지. 그럼 내각이 모두 다 같은 거네. 그러면 직사각형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1번, 2번 다 맞는 거야. 3번 AC와 BD가 같다. AC와 BD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AB와 BC가 같다. 근데 이거는 직사각형이 아니라도 평행사변형이면 같잖아 원래. 그러니까 얘는 안 되지. 이걸 만족한다고 해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얘는 틀렸다. 얘는. 답은 4번이겠네. 그다음 5번 얘가 다 같다. 그 말은 요 길이랑 요 길이 같다는 얘기겠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마름모의 뜻은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었지.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A, B, D 얘는 뭐가 돼?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이등변 삼각형이. 그치? 자, 그리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근데 요 길이 다 같아. 근데 또 얘하고 얘도 같아. 그럼 얘랑 뭐가 돼? 합동이 되지. 완전히 포개진다고. 자, 완전히 포개지면 얘랑 같고 요거랑 요거 각이 같고 얘랑 각이 같은 거야. 오케이? 이해됐니? 여기 35도지. 두 개 더해서 70도지. 여기 110도지. 여기도 110도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0이잖아. 그럼 y가 2y가 뭐가 돼? 16이 돼야지. y는 8이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너무 쉽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 마름모의 뜻과 성질에서 왔을 거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 평행사변형에다가 이 조건을 추가하면 마름모가 된다. 첫 번째가 한 내각의 크기가 90. 그건 직사각형이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왜? 마름모의 뜻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라고 했잖아. 근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웃하는 두 변이 같다는 말로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되니까. 대변 같고 대변 같아서. 알아들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마름모의 성질. 대각선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겠지. 뭐가 있었겠어? 수직이다.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 그치? 수직 이등분 한다 했지. 그치? 자, 그러면 AC와 BD가 수직이다. 얘는 맞겠네. 그치? 대각선이 수직이다니까. 그 다음 AO와 DO가 같다.
자, 얘랑 같다면 평행사변이니까 얘랑 얘도 같고 얘랑 얘도 같으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지? 두 대각선의 길이 같은 건 뭐야?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 얘는 틀렸네요. 그럼 2번 정답이네. 자, ABD와 3번 ABD와 ADB가 같다. ABD와 여기랑 여기가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말은 얘가 이등변삼각형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 다시 말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게 되니까 말은 뭐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 이거지. 그 다음 네 번째 AB와 AD가 같다. 얘랑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얘랑 얘도 같고 얘랑 얘도 같고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니까 말은 뭐가 되겠지. 그 다음 5번 AOB와 COB 여기와 COD AOB와 COD AOB와 맞지? COD 아니구나. COD 얘랑 같다. 얘랑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얘는? 응? 같다가 아니라 더해서 180도라고? 얘랑 같은데 더해서 180도라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둘 다 90도라는 얘기잖아. 다시 말해서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라는 거잖아. 그럼 되지. 정답은 뭐야? 2번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문제 또 풀어봅시다. 자, 이제 정사각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짬뽕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뜻과 마름모의 뜻을 합쳐 놓으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리고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평행사변형 배웠지? 평행사변형을 배웠는데 평행사변형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이렇게 평행사변형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여기에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 여기는 마름모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해야겠다. 이 안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마름모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마름모 둘 다를 만족하는 거 안에 정사각형이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평행사변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있고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게 정사각형이다. 자, 그래서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이러면 뭐야? 이것만 딱 따지면 마름모란 얘기지. 평행사변 중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마름모였잖아. 그치? 그 다음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이 말은 직사각형이지. 그러니까 마름모와 직사각형을 합해놨더니 얘는 뭐가 됐다? 정사각형이 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이거지.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 정사각형의 성질은 뭐하고 뭐를 합쳐놓으면 되겠어? 마름모와 직사각형 합쳐놓으면 되겠지. 자, 마름모는 어떤 성질이 있었지?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 그 다음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다. 알아야 돼 얘들아. 어떻게 알 수 있어? 외워야지. 그치? 자, 그래서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이것만 따지면 직사각형이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동을 한다. 이것만 따지면 마름모고 그 두 개를 합쳐놨더니 정사각형의 성질이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직사각형하고 마름모만 정확히 기억해놓고 그걸 합쳐놓기만 하면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를 보자. 여기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애가 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에다가 뭐를 추가해주면 돼? 마름모를 추가해주면 된다 이거지. 직사각형에다가 마름모를 추가하면 정사각형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마름모에 뭐와 뭐가 와야겠어? 마름모의 뜻과 성질이 와야겠지. 마름모의 뜻,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근데 그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다음
직사각형에다가 마름모 성질을 추가하면 정사각형이 된다고? 마름모의 성질은 대각선에 대려낸 거.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 였지.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거지. 그러면 요거 이 1, 2번만 보면 뭐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 평행사 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하고 똑같지. 오케이? 평행사 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평행사 변형에다 마름모의 뜻과 성질 중에 하나씩을 추가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거랑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거랑 똑같다고. 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에다가 마름모의 뜻과 성질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도 똑같아. 이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에다 뭐를 추가하면 되겠어? 직사각형의 뜻이나 성질 중에 하나를 추가하면 되겠지. 그럼 직사각형의 뜻,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그런데 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한 내각이 직각이란 말만 하면 된다. 그러면 대각의 크기가 모두 같게 되니까 모든 각이 다 직각이 되겠지. 그다음 두 번째는 직사각형의 성질과 관련이 있겠지. 왜? 마름모에다 직사각형 더하면 정사각형 되는 거니까. 직사각형의 성질, 대각선에 관련된 거 뭐였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였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뭐가 되는 조건하고 똑같겠어? 평행사 변형이 직사각형 되는 조건하고 똑같겠지. 왜? 평행사 변형이 직사각형 되려면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니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 얘들아. 어? 무식하게 외우면 무식하게 점수가 나와. 어? 생각하면서 앞뒤 전후 상황 논리 관계를 기억을 해야 잘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정사각형 뜻과 성질은 다 뭐하고 뭐를 합치면 된다? 마름모와 직사각형을 합치면 된다. 자, 정사각형 마름모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는 거니까 이 네 개 길이가 다 같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마름모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직각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6이고 여기 6이잖아. 그럼 여기 12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12, 여기는 6이야. 뭐야 그러면 얘? 36이겠네 여기가. 그죠? 여기 12고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6이 될 거냐 이렇게. 그지? 여기가 얼마야? 36이라고. 여기가 36. 36 이렇게. 보통 근데 이제 정사각형 여기가 직각일 때는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해? 이 전체 넓이 구라고 하면 얘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지 알아 얘들아? 왜 대각선 곱한다면 2분의 1 곱하니? 마름모 모양은? 이렇게 하잖아. 여기가 직각일 때는 얘 곱한다면 2분의 1 하잖아. 그 이유가 이거야. 이렇게 하면 바깥에다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길이가 요 길이가 되고 요 길이가 요 길이 되니까 얘랑 얘를 곱하는 거는 얘랑 얘 곱한 거는 똑같이 얘랑 얘. 그치?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곱하면 어느 넓이가 나와? 이 큰 거 넓이가 나오니까 절반을 해줘야 이 안에 있는 이 마름모의 넓이가 나오겠지. 정사각형도 결국에 마름모의 일종이니까 똑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문제.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자,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뭐가 추가돼야 된다? 직사각형이 추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 중에 하나가 와야겠지? 직사각형의 뜻에서 올 수 있는 게 뭐였어? 한 내각이 직각이다. 그랬고. 그 다음 성질에서 올 수 있는 게 뭐였어?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다. 그렇지. 자, 1번 봅시다. AB랑 DC가 평행하다. 얘는 평행사변도 평행하지 마름모도 평행하고 그렇지? 얘는 아니겠네. 자, 그 다음 AC와 BD가 같다. 얘랑 같다는 거는 직사각형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겠지. 그럼 정답이 2번이겠네요. 이해됐니? 그 다음 3번 AO와 CO 같다. 얘랑은 원래 마름모도 같아. 그치? 그 다음 1번도 그랬고 그 다음 AC와 BD가 수직이다. 얘랑 수직이다. 얘는 마름모가 원래 수직이잖아. 그치? 자,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니지. 이거는. 자, AB랑 AD 같다. 얘랑 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냥 마름모란 얘기잖아. 그냥.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 중에 하나를 추가를 해야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정사각형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정답은 2번이겠지.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또 풀어봅시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 등변 사다리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똑같아. 이제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이겠지. 사다리꼴부터. 자, 사다리꼴 뜻. 사다리 무형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형은 다르지?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었잖아. 얘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 된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등변. 뭔가 같다 한 거지. 변이 같나 보지. 그치? 사다리꼴에다 등변을 합하면 등변 사다리꼴인데 등변 사다리꼴에 뜻이 있다 이거지. 뜻. 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약속이라고. 자,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한다. 자,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 얘랑 얘가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라 한다.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라 한다. 등변 사다리꼴 뜻 알아야 돼.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에 성질이 있다. 성질이. 성질이 뭐냐? 평행하지 않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야. 평행하지 않는. 자, 얘랑 얘랑이 평행하잖아. 얘랑 얘랑 평행하지 않잖아. 얘랑 얘랑 같다 이거야. 자, 왜 그런지는 여기 설명이 돼 있어. 설명이 여기 있네. 등변 사다리꼴에서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 나와 있지. 자, 어떻게 설명했나 보자. 이렇게. 자, 이 D에, 자, 얘랑 평행한 거야. 이렇게. 점 D에서 A, B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쭉 그어.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이렇게. 자, 등변 사다리꼴은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 동그라미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면 또 여기가 동그라미겠지. 왜? 동의각. 평행하니까.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가 동의각이잖아. 동의각이 뭔지 알지? 그럼 얘랑 얘랑 같다는 것은 이게 DEC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랑 얘가 같지? 근데 또 평행사변이니까 얘랑 얘랑 같지? 그 말은 AB랑 DC 같다는 얘기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평행하지 않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이거지. 알아들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야. 이거 모두 뭐가 이런 성질이 있었지? 직사각형이 그랬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잖아. 등변 사다리꼴도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자,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설명이. 자, 등변 사다리꼴 ABCD가 있는데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 대각선을 그으면 ABC라는 삼각형하고 DCB라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된다. 왜? AB랑 DC 같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BC는 공통이고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 같으니까 B랑 C가 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AB BC 끼인각 얘, DC, BC 끼인각 얘. 그러면 합동이 되겠지. 오케이? 합동은 완전히 포개어지니까 요거랑 포개어지는 게 어디야? 얘지. 그지?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지.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이 얘다 이거야. 자, 그러면 뜻.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 같은 사다리꼴이다. 등변 사다리꼴은 첫 번째 성질은 평행하지 않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여기랑 여기 같다. 그 다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많은 뭐 정사각형이 나왔던 거랑 조금 패턴이 다르지. 이게 따로 기억을 해놔야겠지. 이런 게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겠어? 최소? 그지? 그 단원에서 학교 시험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문제. 1, 2번 문제 풀어봅시다. 1, 2번. 등변 사다리꼴의 뜻과 성질. 기억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야. 암기해야 되는 거야. 거의 암기 과목이야. 2-는. 자, 첫 번째. 등변 사다리꼴 뜻이 뭐였어? 내가 기억하려고 해.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성질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성질은 평행하지 않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같다.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치? 평행하지 않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기억하고 있냐 얘들아? 이거 한글로 돼 있잖아 얘들아. 한글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 x야. 여기 x. 여기 x. 자, x를 구하는 거야. 여기 76이면 여기는 뭘까? 여기는 104도가 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사다리꼴 이렇게 사다리꼴 있다. 이렇게 사다리꼴 여기랑 여기 가게 같고요. 그치?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잖아 이렇게. 이해됐니? 그럼 여기도 x고 여기도 x일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여기 x 두 개 각이 같을 거 아니야 얘네들도. 그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씩 더하면 몇 도야? 360도지 사각형이니까. 한 개씩 더하면 180도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얘도 더해도 180도, 얘랑 얘 더해도 180도야. 알아들어? 뭐가? 등변사들이야. 여기가 몇 도다? 여기가 몇 도다? 104도라고 104도. 오케이? 그럼 이 세 개 더하면 뭐가 몇 도가 돼야 돼? 180도 돼야 되지? 이 두 개 더하면 139도지? 그럼 180도에서 139도 빼니까 41도가 되겠지, x가.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등변사들 꼴 기억해야 되는 게 세 가지나 해서 뜻 하나 있고 성질 두 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등변사들 꼴 뜻이 뭐야? 아랫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 꼴. 이거를 100,000번을 들어도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절대 기억을 못해. 알겠지? 그냥 외국어 듣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자, 그 다음 성질 두 가지가 있다고? 평행하지 않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였지. 자, BC의 길이 구하시오. 여기가 120도인 게 엄청난 힌트겠네. 힌트. 자,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을 쫙 긋잖아. 여기 120도면 여기 몇 도야? 여기 몇 도야? 60도지. 60도. 얘랑 평행하게 그었다고 했잖아. 여기 60도잖아. 그럼 또 여기도 60도지. 그럼 또 여기도 60도겠지. 이게 정삼각형이 되는 거네. 그죠? 자, 그럼 여기가 6이면 일단 여기 6이지. 여기는 뭘까, 여기? 10이야? 이게 정삼각형인데 얘가 10이잖아. 그럼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겠지. 10 더하기 6이니까 16cm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등변사들의 꼴의 뜻과 성질을 다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 알아야 써먹지. 아는 게 뭔데 뭘 써먹냐고. 그냥 보고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어떻게 그릴 줄 알겠냐고. 뜻과 성질을 기억하고 그거를 써먹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개념을 배우잖아. 이 개념이 문제 푸는데 반드시 쓰여. 그러니까 개념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단순히 설명 들어서 아 저게 등변사들의 꼴에 이게 아니라. 알겠지?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봅시다. 사각형인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뭐가 돼? 사다리꼴이 되지.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야. 근데 다른 한 쌍의 대변이 또 평행해. 그럼 결국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잖아.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우리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 되는 조건, 평행사변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배웠지. 근데 그 조건이 뭐가 된다고 했어? 뜻에서 한번 하나 나오고 성질에서 하나 나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한 내각이 직각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 하나 있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에서 나온 거 하나 있겠지. 이렇게. 이걸 만족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된다 이거지.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평행사변형인데 마름모가 되려면 마름모의 뜻과 성질에서 나와야 되는데 뜻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데 그거를 표현을 바꿔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지. 얘를 만족하거나 그 다음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지.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말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마름모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의 뜻과 성질 중에 하나를 취하면 되겠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 말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니까 마름모의 뜻을 가져온 거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는 마름모의 성질을 가져온 거지. 그 다음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말이 버벅대니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에서 가져와야겠지. 직사각형의 뜻, 한 내각이 직각이라는 표현, 그 다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표현이 추가가 되면 정사각형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 뭐 이건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은 어떠한 사각형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엄밀한 설명은 여기서 못해. 알겠지?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은 걸 배워야 돼. 그래서 그냥 얘는 이렇게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얘는 이제 사각형의 각변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최소한 평행사변형이 된다. 오케이? 사각형은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최소한 평행사변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도 평행사변형이 된다. 자, 그 다음부터 잘 봐야 되지. 얘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 아까 논리적인 거의 반대가 직관적인 거라고 했지? 왜 논리적으로 왜 설명을 못해?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자, 직사각형 실제로 그림 그려보면 마름모처럼 딱 보일 거야. 마름모가 돼, 이렇게 마름모가. 그다음에 그 마름모를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직사각형이 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솔직히 기억하기 너무 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 3번, 4번은 그려보고 기억한다. 오케이? 뭐까지? 정사각형까지. 정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정사각형처럼 딱 보인다고. 얘네들은 그려서 기억한다, 이렇게. 나머지는 자, 이 두 개는 이렇게 기억한다. 최소한 사각형은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 등변 사다리꼴만 좀 유심히 기억하는 게 좋아. 얘는 예측하기 힘들잖아. 등변 사다리꼴에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마름모가 된다. 마름모가. 왜 그러냐? 결국에 요거의 절반이 얘가 되고 요거의 절반이 또 얘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얘네 또 이거랑 이거 같잖아. 또 요거의 절반이 얘가 되고 또 요거의 절반이 얘가 되고 그래서 네 변의 모두 같은 마름모가 된다. 예전에 너희 형, 언니, 누나, 오빠들은 이거를 막 증명을 해가지고 배웠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기억하는 형태.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고자 하는 방법은 1, 2번은 그냥 사각형의 일종이다. 사각형 평행사변형은 각변의 중점 연결하면 최소한 평행사변이 된다. 평. 오케이? 나머지는 그려보고 기억하자. 무작정 외우면 힘들잖아. 지금 무작정 외우려면 6개를 그냥 순서 없이 그냥 외운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기억하기가 좀 더 편하니까. 그려봐서 기억하자 이거지.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3번, 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EFGH라고 할 때 EFGH는 어떤 사각형이냐? 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 근데 지금 여기가 세모, 동그라미지만 결국에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잖아. 그치? 여기 비어있는 동그라미, XX도 결국에 각이 같은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와 여기 세모 더하면 뭐가 돼? 90도가 되지. 왜? 두 개씩. 여기하고 여기 더하면 몇 도야? 180도잖아. 그치? 한 개씩 더하면 몇 도야? 90도. 한 개씩 더하면 90도야. 이렇게 한 개씩 더하면 그럼 여기가 직각이지. 여기도 한 개씩 더했지. 여기 직각이지. 그치? 알아듣니 지금? 그 다음에 여기 한 개씩 더했으면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지.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직각이지. 결국에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 직사각형. 자, 이 안에 있는 게 직사각형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 G가 7이야. 그러면 HF도 7이겠지. 왜?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 같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찍어도 7이지. 안 그러니? 뭐 이걸 8, 6이라고 쓰는 사람 자체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쓰는 거지. 나와 있는 숫자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그 숫자 그대로. 오케이? 찍더라도. 찍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떠한 사각형이 되는가? 평행사변형인데 한 내각이 90도라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 AB랑 BC가 같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은 거니까 결국에 모든 변의 길이 같은 거고 그러면 마름모가 되겠지. 그 다음 AC와 BD가 같다. AC와 BD가 같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뭐야?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그냥 고개 끄덕이는 거랑 내가 판단하는 건 다른 문제야. 내가 판단하려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AC와 BD가 수직이다. 여기가 수직이다. 그럼 얘는 마름모가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5번 봅시다. 5번. 다음 보기의 사각형 중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한다. 수직이다. 그러면 뭘까 얘는? 마름모죠. 마름모. 이 말이 마름모 찾으라는 거지? 그럼 직사각형은 안 되겠지. 사대꼴 안 되고. 평행사변은 당연히 안 되지. 정사각형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정사각형 되지. 서로 다른 것을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수직 이등분 하잖아.
그지? 마름모는 당연히 되겠고요. 등변 사다리꼴은 수직은 아니잖아. 그지? 2등분도 안 돼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2등분 되는 거지. 서로 다른 것은. 막연한 추측으로 답을 구하면 안 돼. 그래서 미음과 비읍 이거 됐어요? 자, 초성 게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미음 비읍으로 만들 수 있는 두 글자? 모방. 실력이 안 되면 마비가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네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얘는 뭐가 된다고? EFGH는 뭐가 돼? 마름모가 되겠지. 그럼 결국에 얘는 뭐라는 거야? 마름모란 얘기지. 마름모. 그럼 마름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찾으면 되겠지. 그치? 자, 1번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마름모죠. 2번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얘는 직사각형이지. 옳지 않은 거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얘는 마름모 같지. 그치? 평행사변 자체가 그런 거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마름모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지. 직사각형이 그런 거지. 정답 다 나왔네. 두 대각선이 서로 가서 수직 이등분 한다. 마름모 맞지. 그치? 그래서 2번과 4번이 옳지 않은 거다.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평행선과 넓이를 봅시다. 평행선과 넓이. 자,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해. 이렇게 L과 M이 평행해. 그 다음에 BC라는 밑변의 길이가 있어. 그리고 꼭지점을 A로 잡고 삼각형 ABC를 만든 거랑 꼭지점을 D로 잡고 DBC라는 삼각형 만든 거랑 넓이가 같다는 거야. 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ABC의 높이도 H고 DBC의 높이도 H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 같다 이거지. ABC와 DBC가 넓이가 같다 이거지. 당연한 얘기 아니냐 얘는. 그지? 당연한 얘기다. 자, 그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 풀 때 약간 응용이 될 거야. 그거는 이제 나오면 하기로 하고 잠깐 뭐 여기 참고에 나와 있는 건 뭐냐. 자,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 봐봐. 얘 같은 경우. 이제 AD랑 BC가 평행하잖아. 그러면 ABC하고 같은 게 뭐야? DBC겠지. 그치? 그러면 ABC는 얘 더하기 얘고 DBC는 얘 더하기 얘니까 똑같은 OBC가 있으니까 ABO하고 DOC하고 넓이가 같겠지. 알아들어? 당연한 얘기다. 자, 그 다음 사각형 ABCD가 있는데 AC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얘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요거 있죠. 요거를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 봐봐. 자, 이걸 이쪽 시선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이쪽 이렇게 얘 봤던 것처럼. 그러면 밑변을 AC라고 잡고 DAC라는 이 삼각형하고 EAC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겠지. 그러면 DAC를 EAC로 옮긴 게 얘지. 그러면 사각형 ABCD 넓이와 삼각형 ABE의 넓이가 똑같다 이거야. 알았더니 무슨 말인지? 왜? ABC는 여기나 공통으로 있어. 똑같이. DAC하고 EAC하고 같다 이거야. 왜? 밑변이라는 AC가 같고 AC와 D가 평행하니까 꼭지점을 D로 잡았을 때 삼각형의 높이와 꼭지점을 E로 잡았을 때 삼각형의 높이가 서로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DAC 대신에 EAC로 넘겨도 된다 이거지. 옮겨도. 그게 얘라는 거야. DAC 대신에 EAC로 넘겼다 이거지. 그러면 원래 있던 ABC와 얘 더한 거랑 ABC와 얘 더한 거랑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ABCD라는 이 사각형의 넓이와 ABE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이거야. 이게 이제 아마 문제 풀 때 등장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평행일 때의 삼각형의 넓이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한 거고 여기는 평행이 아니라 그냥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삼각형 ABC 삼각형하고 삼각형 ACD의 삼각형을 보면 밑변 BC와 CD가 길이가 같다 이거야. 중점이니까 C가 BD의 중점이니까. 그러면 삼각형 ABC나 삼각형 ACD나 높이를 구할 때는 꼭지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높이를 구하지. 그 말은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밑변도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다 이거지. 알아들어?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 ABC나 ACD나 뭐가 같냐면 높이가 같아. 왜? 꼭지점 A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높이를 구할 테니까.
그러면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에 영향을 주는 게 뭐야? 밑변이지. 다시 말해서 밑변의 길이의 비가 삼각형의 넓이의 비와 똑같다 이거지. 언제? 꼭지점이 같을 때. 뭐라고? 꼭지점이 같을 때. 꼭지점이 같을 때는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와 같다 이거야. 여기다 쓰면 되겠지. 꼭지점이 같을 때. 높이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꼭지점이 같다는 거야. 꼭지점이. 꼭지점이 같으면 그 꼭지점에서 수렴을 내렸을 때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방금 전에 했던 거 요거 보시라고. 자,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요거 보시라고. 방금 전에 풀었던 거예요. 자, 삼각형 ACD의 넓이가 16이다. 자, 봐봐. 삼각형 ACD가 요거 이렇게 빨간색 요거 이렇게 요거 이렇게 ADC 이렇게. 그런데 이거 봐봐. 이거랑 평행하다 이거야. 그럼 꼭지점을 D로 잡으나 E로 잡으나 똑같다 이거지. 자, DAC의 넓이하고 똑같은 게 뭐냐? EAC 요거랑 똑같다 이거야. 빨간색 넓이랑 파란색 넓이가 같다 이거지. 알아들어? 문제에서는 ABE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BC와 뭐를 더해야 돼? 삼각형 ACD를 더해야 되는데 ACD를 더해야 되는데 ABC와 ABE가 AB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ACD가 아니라 이걸 한 번에 쓰면 안 되겠다. ABC와 ACE 삼각형 ABC와 ACE를 더한 게 ABE잖아. 요거 이렇게. 그지? 근데 ACE와 같은 게 뭐야? ACD라고. 이 파란색 넓이와 빨간색 넓이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삼각형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의 넓이를 더해주면 된다 이거야. 알았더니? 근데 ABC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어? 얘라고 했지. ACD 넓이는 얘라고 했지. 두 개 더하면 34가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ABCD라는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 ABCD라는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 요 사각형의 넓이랑 뭐 같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요 넓이랑 똑같다. 왜? 요거랑 같아가지고. 왜? 평행하고 밑변이 같아. 그럼 밑변이 같은데 평행하면 높이까지도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변 높이가 같으니까 상의 넓이가 같지. 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 높이가 같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BP와 PC의 비가 2대 3이래. 이렇게. 근데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ABC가 50이래. ABC의 넓이가 50 제곱센티미터. 이때 APC의 넓이를 구하라고. 자, 그러면 봐봐. 삼각형 ABP하고 삼각형 APC는 뭐가 같을까? 지금 뭐가 같아? 꼭지점이 똑같지, 그치? 같은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잖아. 그럼 뭐가 같다고? 높이가 같다고. 높이가 같아. 그러면 결국에 넓이에 영향을 주는 게 뭐야? 밑변이지.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뭐의 넓이의 비하고 똑같은 거지. 오케이? 높이가 같으니까. 자, BP 대 PC가 2대 3이면 삼각형 ABP와 삼각형 APC의 넓이의 비도 2대 3이라 이거야. 자, 2대 3이면 전체가 얼마라는 거야? 5. 비율로 따졌을 때 5라는 거야. 그러면 APC는 전체의 5분의 3이 되겠지. 이해됐니? 근데 계산하기도 정말 편해. 왜? 50에 5분의 3이니까. 30이겠지.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3번 평행사변형에서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문제.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AP 대 PC가 1대 3이다. AP 대 PC가 1대 3이다. 그러면 뭐가 또 1대 3이야? 삼각형 APD와 삼각형
DPC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1대 3이겠지. 오케이? 자, 그럼 봐. ABCD라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40이야. 그러면 ACD의 넓이는 얼마야? 삼각형 ACD의 넓이는 당연히 절반이겠지. 20이겠지. 20. 근데 여기가 1대 3이야. 그럼 삼각형 DPC는 삼각형 ACD의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3이지. 여기가 1대 3이니까 전체는 4하고 얘는 3이니까. 그러면 넓이를 어떻게 구해? 삼각형 DPC는 삼각형 ACD의 몇 분의 몇? 4분의 3이다. 그러면 20의 4분의 3이니까 15가 되겠지. 15. 4, 5, 20에 해가지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한 사다리꼴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 하자. 그 다음 BO 대 OD가 3대 1이래. 이렇게. 그때 AOD의 넓이가 6이야. 여기는 파란색으로 해보겠다. 자, 여기가 6이야. 어디가 또 6이야? AOD구나. AOD가 6이래. 그럼 잘 봐. 삼각형 ABO 대 삼각형 AOD가 몇 대 몇이어야 돼? 얘가 몇 대 몇이어야 돼? 3대 1이 돼야지. 여기가 3대 1. 그러면 이 파란색 6이 자, 여기가 1일 때가 6이면 3일 때는 그거의 3배가 되지. 그럼 여기는 뭐야? 18이 되겠지. 자, ABO가 18이야. 그럼 또 어디가 18이야? 어디가 18이야 또? DOC 여기가 18이죠. 왜? 얘 더하기 얘하고 얘 더하기 얘가 같잖아. 평행하니까 꼭지점이 달라도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 같고. 그치? 얘가 18이야. 자, 그럼 OBC는 얼마일까? 자, OBC는 또 여기가 1대 3이면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1대 3도 되지만 DOC라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1대 3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일 때 18이니까 18이 몇 배야? 3배가 되겠지. OBC는. 알아듣니? 네. 그러면 여기 뭐야? 54가 되겠지. 이해됐어? 네. 어?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